2010의 챕터 2 프레젠테이션 생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는요,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생성, 즉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시간의 학습 목표는 슬라이드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레이아웃, 그러니까 형식을 말합니다.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또 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드의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방향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서식, 즉 어떤 형식으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배경, 머리글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텍스트나 글을 쓰는 텍스트, 그리고 글을 쓰는 텍스트 상자의 서식, 글꼴이라든가 색깔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진 앨범 만들기라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하고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 홈이라는 탭을 가실 수 있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파일을 통해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만드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슬라이드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내용을 이렇게 적어 두었지만 이 내용조차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은 슬라이드라는 거는 이게 한 장 한 장 우리가 화면에 보여지는 이 한 장 한 장이 우리가 슬라이드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한 장 한 장의 슬라이드가 양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런 레이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아웃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슬라이드를 만들 때 어떤 레이아웃으로 할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 레이아웃에 보시면 제목으로 주로 사용되는 그런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제목과 그 다음에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있는 형태의 제목 및 내용이라는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고요. 또 구역 머리글이라고 해서 중간중간 간지라고 하죠. 네, 간지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두 개의 콘텐츠, 즉 영상이나 표나 글을 이렇게 다단으로 두 개의 단으로 만들 수 있는 형태의 레이아웃이 있고요. 또는 이렇게 비교라고 해서 작은 제목이 들어가는 형태네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제목만 있는 형태의 레이아웃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여기 요 제목을 요 칸에 써주고 요 내용에는 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자유롭게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레이아웃이 필요 없고 내가 새롭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빈 화면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캡션이 있는 콘텐츠라고 해서 오른쪽 내용에 왼쪽 캡션, 그러니까 내용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형태고요. 이것도 그림에 대한 설명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목과 이제 세로 텍스트라고 해서 제목과 내용이란 레이아웃과 비슷하지만 여기 텍스트가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세로 제목과 텍스트라고 해서 제목이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절한 내가 의도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형태의 레이아웃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맨 첫 장은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가 지금 선택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원하시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첫 장은 주로 이렇게 제목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제목 내용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이렇게 구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구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개의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을 때 내가 주제별로 또는 뭐 어떤 의도에 의해서 이 슬라이드를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연구 발표를 했어요. 프로젝트 발표를 했으면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서론이다 라고 내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내용이다 이렇게 내용 이렇게 구역을 나누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이 화면상에는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여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그런 기능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론 구역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용 본문 내용 구역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구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디자인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에 가시면요. 이제 페이지 설정과 슬라이드 방향과 테마 그리고 배경을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일단 페이지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요. 여백이라든가 페이지에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 기본적인 기능들 설정해 줄 수 있고요. 방향 우리가 간혹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가로 형태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가끔 이제 이걸 문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출력해서 문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테마를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테마들이 쭉 있습니다. 테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배경, 색깔, 그리고 기본 폰트, 그다음에 그 폰트나 어떤 디자인의 이런 기본 톤, 색감이 이렇게 정해집니다. 색감들이 이렇게 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주제에 맞게 또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이런 폰트라든가 배경, 그 다음에 이런 색감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각각의 디자인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마우스 포인터 딱 올려놓으시면요. 이 디자인의 이름이 나와요. 네. 이름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이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내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을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지만 기본적인 색깔이라든가 글꼴과 그다음에 배경의 스타일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슬라이드 작업하는 상단에 나타난 이런 메뉴들을요,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하거든요. 네. 리본 메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용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각각의 이렇게 메뉴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메뉴판들이 있는데 이 판 하단에 보시면 작은 화살표가 보여요. 이 작은 화살표는 이 메뉴에 해당되는 좀 더 자세한 메뉴가 새 창으로 이렇게 떠서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걸 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메뉴 버튼입니다. 작은 메뉴 버튼도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기본적인 서식을 한번 변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홈에 가시면 홈이라는 탭에서요. 여러 가지 서식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홈이라는 곳에 가면 이제 클립보드, 슬라이드, 글꼴,
그다음에 단락, 그리기, 네, 편집 등의 메뉴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서식이라고 하면 주로 이런 글꼴이 여기 이제 글의 폰트 크기 줄이고 늘리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두껍게 뭐 기울이기 밑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장평,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선택하는 기능들이 이제 포함하고 있는 이제 글꼴이라는 것, 서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락에 이렇게 앞에 점점점 되어 있는 또는 번호 이렇게 붙이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 다음에 양쪽 정렬, 이런 기능, 이런 단락, 문단의 서식을 우리가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다단도 되고, 이건 뭐죠? 줄 간격,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들여서 쓰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텍스트 방향 바꾸실 수가 있고요. 텍스트를 이제 이 상자 안에서 위로 맞출 건지, 가운데로 맞출 건지, 아래로 맞출 건지에 대한 옵션을 정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아트로 변환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기 옵션에서 여러 가지 도형을 우리가 삽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도형을 어떻게 정렬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모양, 색깔, 스타일로 바꿀 건지, 그 다음에 도형의 채우기 색깔, 선의 모양, 효과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홈이라는 메뉴예요. 프레젠테이션의 서식 중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글씨, 보통 문서 같은 경우는 글자의 서식을 변경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지만, 파워포인트는 이런 도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도형 중에서, 도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텍스트 상자일 수도 있는데요. 텍스트를 넣는 이런 도형을 우리가 텍스트 상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 상자라는 걸 쓰면 조금 더 텍스트가 강조돼 보이거나 눈에 잘 띄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만 쓰는 것보다는 이 글들을 텍스트 상자에 넣은 상태에서 이 상자, 도형을 꾸며줌으로써 좀 더 강조하는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상자의 도형 스타일을 지정해서 색깔이나 이제 배경 이런 그다음에 외곽 선 모양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 옵션, 그다음에 도형의 윤곽선이라든가 도형 효과를 지정해 줌으로써 좀 더 글을 강조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보지 못한 메뉴를 보게 돼요. 이렇게. 자, 여기 파워포인트에서는요. 특정 객체, 그러니까 이제 그리면 그리면 그림, 이렇게 특정 객체를 선택했을 때 그 객체에서 추가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서식들 또는 어떤 기능들이 있을 경우,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별도로 메뉴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고 특정 객체를 선택했을 때 그 객체에서 바꿀 수 있는 내용들만 따로 이렇게 메뉴가 그때그때마다 생성된다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메뉴가 없지만 객체를 꼭 선택해야 이 새로운 새로운 도구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자, 프레젠테이션 서식 중에서 우리가 머리글, 바닥글을 삽입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머리글과 바닥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일종의 문서잖아요. 문서인데 모든 페이지에 같은 내용을 예를 들어서 넣고 싶다.
저작자의 이름이라든가 회사 이름 이런 것들을 모든 페이지에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넣고 싶다라든가 또 뭐 이제 하단에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 이렇게 제 슬라이드에서도 보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쪽수가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매 페이지마다 공통되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되고 동통되게 위 또는 아래에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머리글과 바닥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머리글과 바닥글은 새롭게 넣는 거기 때문에 삽입이라는 메뉴에서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삽입이라는 탭 메뉴에서 이제 리본 텍스트라는 이제 메뉴판에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슬라이드에 날짜나 시간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슬라이드 번호,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문구 같은 걸 내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한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첫 장은 보통은 이렇게 제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뭐 내가 같이 넣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실 때는 두 번째 장부터 들어가게 하고 싶다면 이걸 체크해 주시면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네. 그리고 네, 사진 앨범인데요. 이 사진 앨범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를 내가 어떤 프레젠테이션 한다기보다는 이제 자동으로 여러 개의 그림을 쭉 이렇게 앨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끔 네, 돌잔치라든가 네, 여러분의 어떤 행사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영상으로 막 굳이 만들지 않더라도 사진들만 이렇게 쭉 넣어서 슬라이드 쇼 하면 마치 사진들 영상이 자동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보이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앨범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사진들을 또는 어떤 음, 이미지들을 쭉 연결해서 한 번에 보여주게 하는 예쁘게 정렬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전 문제 통해서 예쁜 사진 앨범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기능과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각각의 슬라이드의 기본 형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구역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의 어떤 구분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슬라이드 각각의 전체적인 페이지,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페이지의 어떤 크기라든가 방향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서식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디자인 테마를 사용해서 서식을 정할 수도 있고요. 머리글과 바닥글 또는 각 글자나 도형의 폰트 색깔, 그 다음 무늬, 배경색 이런 것들의 서식을 바꿀 수 있었죠. 그래서 텍스트 서식은 단락, 정렬, 그 다음에 글꼴의 모양,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그래프로 변화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확인하셨고요. 텍스트 상자 또는 텍스트 상자, 도형은요, 여러 가지 정렬과 크기, 색깔 이런 것들의 서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사진 앨범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어서요. 사진들을 쭉 예쁘게 슬라이드 쇼 해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진 앨범을 편집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특정한 어떤 내용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이 있고요. 그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학습 효과가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이 시간을 보내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감사합니다.